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걸 움직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산화와 환원 반응인데요. 이 거대한 화학작용이 대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깎아놓은 사과가 금방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우리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손난로, 또 신비로운 비치색을 뽐내는 고려 청자, 옷을 새하얗게 만드는 표백제, 그리고 자동차에 생기는 그 붉은 녹까지. 와, 이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대체 이 현상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현상들 뒤에는요, 이걸 전부 꿰뚫는 하나의 공통된 화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 보이지 않는 열쇠가 뭐냐고요? 바로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 바로 산소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산화입니다. 이름에서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산소 할 때 그 산자잖아요. 맞아요.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서, 그러니까 산소를 얻으면 우리는 그 물질이 산화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럼 환원은 뭘까요? 네, 맞아요. 정반대입니다. 가지고 있던 산소를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환원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정말 간단한 규칙이죠? 자, 여기 이 반응식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산화구리가 탄소를 만나서 순수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여기서 산화구리를 한번 보세요. 원래 산소를 갖고 있었는데 반응 후에 산소를 잃어버리고 그냥 구리가 됐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이건 뭐다? 바로 환원입니다. 그럼 탄소는 어떨까요? 반대로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네요. 이건 산화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산화랑 환원은 언제나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산소가 전혀 없는 반응도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구나 하고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의 이동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관점을 산소에서 전자로 딱 바꾸는 순간 산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뭐랄까 만능 열쇠,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자,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산소를 기준으로 할 땐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였죠. 근데 전자의 세계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전자를 잃는 게 산화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게 환원입니다. 잠깐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다. 앞으로는 이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전자가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투명한 질산은 용액에다가 구리선을 쓱 담그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구리선 표면에서는요, 구리 원자가 전자 두 개를 툭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자,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건 뭐죠? 그렇죠. 산화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용액 속에 떠다니던 은이온이 구리가 버린 그 전자를 얻어서 반짝이는 은금속으로 변해요. 그리고 구리선 표면에 착 달라붙죠. 전자를 얻었으니 이건 환원인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은 점점 푸르게 변하고 구리선은 은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전자의 교환? 이게 그냥 사소한 화학 실험처럼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사실 인류가 바로 이 작은 움직임을 이해하고 또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 그대로 문명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저 멀리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산소를 내뿜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불로 금속을 다스리게 된 철기 시대,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산업혁명까지. 이 모든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그 심장부에는 바로 이 산화환원 반응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산화 환원 반응, 그건 바로 광합성입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바다에 살던 남세균이라는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고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 산소가 쌓이고 또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줬죠. 그 결과 마침내 생명체가 물 밖,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이지 지구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이 자연의 위대한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바로 재련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통해서 말이죠. 재련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랑 견합해 있는, 즉 산화된 금속 광석을요, 인위적으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금속만 쏙 뽑아내는 아주 혁신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철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자, 먼저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코크스, 그러니까 탄소 덩어리를 불완전하게 태워서 일산화탄소라는 아주 강력한 환원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가 철광석, 다시 말해 산화된 철에서 산소를 확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맞습니다. 순수한 철이 남는 겁니다.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단단한 철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철기 시대를 열었고 문명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자, 이제 철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된 인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산화 반응을 훨씬 더 빠르고 더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법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산소랑 만나서 활활 타오르면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바로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 혁신이었고요. 이 힘을 바탕으로 인류는 마침내 산업사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겁니다. 네, 이처럼 산화 환원 반응은 인류의 과거를 만들고 또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여기 이 그래프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왼쪽을 보면 화석연료 연소, 엄청난 에너지를 주지만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런데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산화환원 원리를 사용하는데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이 안에서는 수소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면서 직접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모든 반응이 끝나고 남는 부산물이 오직 깨끗한 물뿐이라는 겁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과 똑같은 산화 환원 원리를 쓰는데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갈색으로 변하는 사과에서부터 저 먼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선의 동력까지 이 모든 것은 전자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전자의 교환이 인류의 과거를 만들고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